인생이 길어진 만큼 남겨진 시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60세를 넘긴 지금, 삶은 마치 새로운 장으로 접어든 책과도 같습니다. 과거의 이름표를 떼어내고 남은 여백에 무엇을 적을지 고민하게 되는 시기. 물론 돈은 여전히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노년의 삶이 고단함으로 점철될지 아니면 평온과 자유로 물들지는 결국 생각의 전환에 달려 있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어쩌면 가장 큰 자유를 얻는 일입니다. 젊은 날 꼭 움켜쥐고 있어야 했던 원칙이나 좌우명 같은 것도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됩니다. 타인의 시선을 조심하느라 나를 잃었던 시간도 이쯤이면 놓아줘도 되지 않을까요? 60세 이후의 시간은 단순한 여생이 아닌 어떻게 살아갈지를 새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인생 2막의 분기점입니다. 버리는 것, 그것은 곧 자유입니다. 단지 물건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신을 초대하는 시작입니다. 이제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삶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가정 87%가 필요 이상의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추억이나 언젠간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과도한 물건 속에 붙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물건을 단 30%만 줄였을 뿐인데 불안감은 무려 45%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행복감은 눈에 띄게 증가했지요.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버림이 곧 회복이라는 사실을. 이 영상은 단순히 정리의 기술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진짜 행복을 되찾는 비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40년 수많은 어르신들의 공간 속에서 제가 직접 보고 느낀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기억과 물건 사이에서 숨이 턱턱 막힐 만큼 힘들어하던 분들이 정리 후 얼마나 가볍게 웃으셨는지 그 변화의 현장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노후는 단지 말뿐인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내 삶의 방식이 되어줄 동반자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외롭지 않도록, 혼자서 감당하지 않도록 이 여정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삶의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7세 서울에 살고 있는 박철수입니다. 제 직업은 조금 독특한데요. 유품 정리사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게 어떤 일이에요? 하고 물으시죠. 간단히 말하자면 세상을 떠난 분들의 물건을 정리하는 일을 합니다. 처음 듣기엔 다소 슬프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 이 일은 삶과 죽음, 그리고 남겨진 것들의 의미에 대해 깊이 사유하게 만든 아주 특별한 직업입니다.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건 12년 전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형님의 방을 정리하면서였습니다. 평생을 모으고 간직했던 물건들이 형님이 떠난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더군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물건은 남는다는 것을요. 그 순간 제 가슴을 가장 세게 울린 건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애써 모은 그 많은 것들이 결국 누군가에겐 정리해야 할 짐으로 남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요즘 제 또래 혹은 조금 젊은 60, 70대 분들의 집을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건이 너무 많다는 거죠. 언젠간 필요할지도 몰라서, 아까워서, 추억이 담겨 있어서 수많은 이유로 집안 곳곳이 물건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사실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죠. 물건에 둘러싸여 살아간다는 건 결국 과거의 스스로를 가두는 일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자유는 버림에서 시작된다고요. 과감히 내려놓을 때 그제야 비로소 새로운 삶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은 후회나 공허함이 아닌
온전한 나 자신으로 채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 영상은 어쩌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던 삶의 방식에 조용한 균열을 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균열 틈으로 들어오는 빛을 보게 된다면 분명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천천히 편안하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노년이 더 단단하고 빛나게 변화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그 출발선이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의 긴 여정을 지나 어느덧 황혼에 접어들었을 때 우리는 종종 되묻습니다. 남은 시간은 과연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걸까?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여유를 즐겨야 할 시기에 오히려 마음은 짐처럼 무거워지고 과거의 흔적들은 마치 족쇄처럼 우리를 얽매고 놔주지 않습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올해 76세가 된 김할머니. 평생을 살아온 집에서 나와 요양원으로 들어가야 했던 그날, 집안 가득 쌓여있던 물건들을 떠나보내는 일이 너무도 힘들어 밤마다 눈물을 흘리셨죠. 그토록 아끼고 지켜온 것들이었지만 그것들을 뒤로 하고 떠나는 일이 그토록 괴로우셨던 겁니다. 그런데요, 한 달 후 다시 만났을 때 할머니가 제게 조용히 속삭이듯 말씀하셨습니다. 박철수 씨, 내가 왜 그 물건들을 그렇게 집착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스워. 지금이 훨씬 마음이 편해. 그 말씀을 들은 순간 제 안에서도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의지해야 하는 건 물건이 아니라 그 물건에 기대지 않아도 되는 마음의 여백, 즉 여유라는 걸요. 결국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볍게 살아가느냐가 아닐까요? 특히 50대 이후의 삶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비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바로 60세가 넘었다면 반드시 버려야 할 7가지 물건입니다. 이건 단순한 청소 노하우나 정리정돈 팁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인생을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자유롭게 그리고 훨씬 더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삶의 방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유품 정리사로 일하며 수천 가정을 방문해 왔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수없이 목격한 장면이 있습니다. 살아계실 때는 한 번도 버리지 못했던 물건들이 돌아가신 뒤에야 자녀들의 손에 의해 정리되고 때로는 쓰레기로 버려지는 모습이었죠. 자녀들은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걸 남기셨을까? 왜 다 혼자 끌어안고 계셨을까?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직접 삶을 정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따뜻한 배려라는 사실을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물건을 버리자는 말이 아닙니다. 비움이 곧 나눔이 되고 정리가 곧 자유가 되는 그런 삶의 전환점에 대해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들어주세요. 아마도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작은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며 가장 많이 느끼는 건 결국 물건이 어느 시점부터는 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오래된 서류들입니다. 제 친구 이영수 씨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올해 68세인 이영수 씨는 오랜 시간 동안 통장, 세금 서류, 각종 영수증들을 모아 책상 서랍과 서재 캐비닛 3개를 가득 채워 두셨습니다. 혹시라도 필요할까 바라는 말로 설명하셨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중요한 보험 서류를 급하게 찾아야 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리 서랍을 뒤지고 종이를 꺼내도 정작 필요한 서류는 찾을 수 없었고 결국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말았죠. 나중에서야 알고 보니
그 서류는 무더기로 쌓인 종이들 틈에 붙어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류는 5년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금 관련 서류도 마찬가지예요. 법적으로도 5년이면 충분합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나 계좌 정보처럼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는 보관하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서류만 골라서 한 파일에 정리해두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나중에 자녀들이 그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 부모님이 참 잘 준비하셨구나 하고 고마워하게 될 테니까요. 제가 예전에 방문했던 73세 최상철 선생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퇴한 지 이미 15년이 지났건만 최상철 선생님의 방 한편은 여전히 과거의 흔적들로 가득했습니다. 책장마다 빼곡히 꽂힌 서류들, 낡은 파일 속에 눌려있는 학급 기록표와 회의록, 수십 년간 학생들과 주고받은 편지들이 먼지 속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버릴 수가 없더라고. 다 추억이니까. 그분은 그렇게 조용히 웃으셨지만 그 추억의 부계는 어느덧 한 방을 점령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러던 중 건강에 이상이 생겨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고 가족들은 그 수많은 문서 더미를 어떻게든 정리해야 했습니다. 결국 대부분은 쓰레기 봉투에 담겼고 그 와중에 몇 장의 손편지와 오래된 흑백 사진 몇 장만이 남았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상하게 다 비우고 나니 이 몇 장이 더 소중해졌어. 의미가 더 진하게 느껴져. 그 한마디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새겨야 할 삶의 위치일지도 모릅니다. 넘치도록 간직하는 것보다 꼭 필요한 것만 남기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의미를 품는 법이니까요. 서류 정리,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모든 서류를 한 곳에 모으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는 문서들을 모아야만 흐름이 보이고 정리의 기준도 생기기 때문이죠. 그 다음 3가지로 나누어 보세요. 첫째, 꼭 필요한 문서. 둘째, 1년 안에 쓸 수도 있는 문서. 셋째, 그 외의 것들. 이 중 마지막 항목은 대부분 과감히 버려도 무방합니다. 저는 이렇게 출연한 정말 필요한 문서만 투명한 파일에 담아 침대 옆 서랍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생겨도 쉽게 꺼낼 수 있어 가족들도 안심할 수 있지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간과하는 것,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들입니다. 정순이 할머니 댁에 처음 방문했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화장대 서랍을 여는 순간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오래된 화장품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20년 전쯤 쓰셨던 립스틱, 파우더, 향수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아직 반도 안 썼는데 아까워서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화장품은 개봉 후 대체로 6개월에서 1년이면 변질이 시작됩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내용물은 상하고 세균이 번식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65세 되신 이웃 할아버지 한 분이 오래된 소화제를 드시고 심한 구토와 두통에 시달리다 응급실에 실려간 일이 있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면 약효가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몸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봄과 가을 2번씩 시간을 정해 주방과 욕실 약 서랍을 점검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한 번은 저도 모르게 천장 구석에서 10년 된 조미료를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 괜찮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에 놔뒀던 것이었죠.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향도 바뀌고 심지어 곰팡이까지 슬어 있었습니다. 입맛을 해치는 건 둘째치고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걸 새삼 실감했죠. 약의 경우엔 더 큰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수민 씨는 10년 전 무릎 수술을 받고 난 뒤 처방받은 진통제를 아직까지 혹시 몰라서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무릎 통증이 다시 심해졌을 때 그 약을 꺼내 복용하셨다가 심각한 부작용을 겪으셨습니다. 병원에서 확인해 보니 이미 유통기한이 5년이나 지난 약이었습니다. 제 아내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때 꽤 비싸게 구입했던 고급 화장품이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서랍 안에 넣어두었는데 어느 날 호기심에 다시 한번 사용해 본 결과 얼굴에 발진이 올라오고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깝다는 마음 하나로 지니고 있었던 그 물건이 결국은 몸을 해치는 도구로 돌아온 셈이죠. 이렇듯 우리 곁에 있는 많은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우리를 위한 존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소중하다고 여겼던 그것들이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버림은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이자 스스로를 지키는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인생을 훨씬 더 가볍게 만들어줄 수 있는 행동 하나입니다. 바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이 순간, 잠시 멈추고 주방 찬장, 욕실 약장, 화장대, 그리고 냉장고 문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유통기한이 이미 지나버린 물건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단호하게 손에서 놓아주세요. 그것이 식품이든 화장품이든 약품이든 상관없습니다. 더는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아깝다는 감정보다 건강을 지키는 이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실수를 줄이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을 구입할 때마다 날짜를 크게 적어두는 습관. 단지 그것만으로도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봄이 시작되기 전, 여름이 다가올 때,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겨울이 문을 두드릴 때 한 번씩 꼭 이 점검을 합니다. 1년에 4번, 계절의 문턱에서 내가 가진 물건들을 다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유통기한 지난 제품으로부터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들입니다. 우리 세대는 특히 전자제품에 대해 유난히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쓸 수 있는데 버리긴 아깝다는 생각, 혹시 나중에 필요할지도 몰라 라는 막연한 기대감. 저 역시 그랬습니다. 20년 전쯤 사용하던 브라운관 TV를 창고에 고이 모셔두고 있었거든요. 언젠가는 다시 쓰게 되겠지 하고 믿었지만 현실은 그랬습니다. 10년이 넘도록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몇 달 전 지역 재활용 센터에 기증했는데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TV 하나가 차지하던 공간이 얼마나 컸는지를. 비워진 자리에 햇살이 들어오고 숨 쉴 틈이 생겼습니다. 오래된 휴대폰, 더 이상 켜지지 않는 라디오, 먼지만 쌓인 카세트 플레이어. 이런 물건들이 다시 쓰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나 자녀에게 물려줘야지 하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한번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얘야, 이거 필요하니? 아마 대부분의 자녀들은 고개를 저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 물건에 얽힌 추억이 없으니까요. 오히려 작동이 되는 전자기기는 복지관이나 기부센터에 전달하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소중한 도구가 될 수 있거든요. 유품 정리를 하며 참 많은 사례들을 마주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한 분이 있습니다. 64세에 세상을 떠나신 최명호 씨. 그분의 집에서만 작동하지 않는 노트북이 무려 5대나 나왔습니다. 가족들은 그것이 있는 줄조차 몰랐습니다. 아직 고칠 수 있을지도 몰라서 일단 놔뒀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 수리비는 새 제품보다 더 비쌌고 결국 전부 버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쓰이지도 않고 고쳐지지도 않고 그저 방 안 구석에서 무게만 더 해가던 기기들.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입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69세 김미경 씨는 자신의 첫 휴대폰부터
지금까지 사용한 모든 기기를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무려 10대가 넘었지요. 그 안에 추억이 있어서 그냥 못 버리겠더라고요. 하지만 막상 그 안에 저장된 연락처나 사진이 무엇이었는지 이미 기억도 가물가물하셨습니다. 배터리는 부풀어 오르고 기기 자체는 켜지지도 않는 상태였지요. 결국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기기가 아니라 기억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이미 마음속에서 다정한 장면으로 남아있거나 아니면 시간 속에서 조용히 잊혀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전자기기가 있다면 지금 당장 꺼내보세요. 직접 켜보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묻는 겁니다. 앞으로 이걸 내가 다시 사용할 일이 정말 있을까? 대부분의 경우 대답은 아니오일 겁니다. 그렇다면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작동하는 물건이라면 기부하거나 필요한 이에게 나누고 고장난 기기라면 전자제품 전문 폐기 서비스에 맡기세요. 요즘은 개인정보가 담긴 기기도 안전하게 폐기해주는 서비스가 잘 마련돼 있으니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눠야 할 주제는 계절이 지나도 옷장 속에 잠든 채 꺼내지 않는 지난 시즌의 옷들입니다. 네 번째는 액세서리와 옷입니다. 이 항목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예전에 입었던 물건 하나하나가 추억이 되어 쉽게 손에서 놓기 어려워지니까요. 70세 배정숙 할머니의 사례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분은 지난 30년 동안 입었던 옷을 단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옷장 3개가 가득 차도록 옷이 쌓였고 문이 닫히지 않을 정도였지요. 살이 좀 빠지면 다시 입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또 요즘은 유행이 돌고 돈다니까.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틀린 건 아니지만 현실은 냉정하죠. 한 번도 손에 닿지 않은 채 10년 넘게 잠들어 있는 옷을 다시 꺼내 입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젊은 시절 입던 정장을 정성껏 모아 옷장 한 칸을 차지하게 했는데 막상 필요할 때 꺼내보니 몸에 맞지 않고 스타일도 이미 시대에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결국 그 많은 옷들 단 한 번도 다시 입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순합니다. 1년 넘게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이라면 미련 없이 정리하세요. 그 옷은 지금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한 벌일 수 있으니까요. 제 여동생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62세인 동생은 놀랍게도 20대에 입던 옷까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간 다시 입을지도 몰라서 라며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버리지 못하는 마음의 짐이 숨어 있었죠. 옷장은 거의 폭발 직전이었고 실제로 입는 옷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도와주겠다고 나섰고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모든 옷을 꺼내서 2가지 그룹으로 나눠보자. 하나는 지난 1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입은 옷, 다른 하나는 1년 넘게 손도 대지 않은 옷. 놀랍게도 80% 이상의 옷이 한 번도 입지 않은 쪽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이 옷들 정말 다시 입을 수 있을까? 솔직하게 말해봐. 동생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앞으로도 입을 일은 없을 것 같아. 그날 이후 그녀는 그 많은 옷들 중 다시는 입지 않을 대부분을 지역 복지관에 기증했습니다. 처음엔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지만 한 달 후 다시 만났을 때는 전혀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요즘 아침마다 옷 고르는 게 너무 쉬워졌어. 옷장을 열면 기분이 참 좋아.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이것입니다. 실제로 입는 옷과 언젠가 입게 될지도 모른다는 환상 속의 옷은 다르다는 것.
한 계절이 지나도 한 번도 손에 닿지 않은 옷이라면 그 다음 해에도 입을 확률은 낮습니다. 작년 겨울 입지 않았던 두꺼운 코트라면 올해도 그냥 옷걸이에서 먼지만 맞을 가능성이 크지요. 나이가 들수록 몸의 형태는 변하고 삶의 방식도 달라집니다. 예전엔 날마다 힐을 신고 정장 바지를 입고 출근했지만 지금은 발이 편한 운동화와 따뜻한 니트가 더 잘 어울리는 시기잖아요. 20년 전 유행했던 정장, 딱딱한 하이힐, 몸을 조이는 치마들. 이제는 과감히 손에서 놓아도 됩니다. 지금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옷들, 나의 몸과 하루를 편하게 감싸주는 그런 옷들만 남겨두세요. 옷장이 가벼워지면 마음도 덩달아 가벼워지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5번째는 손상된 물건들입니다. 그릇에 이가 나가 있고 시계는 멈춰버렸고 고장난 가전제품이 구석을 차지한 채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다면 그건 이제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물건이 아닙니다. 제 어머니도 그러셨습니다. 깨진 그릇을 아직 쓸 수 있다며 20년 넘게 천장 속에 넣어두셨습니다. 반은 멀쩡하니까 버리긴 아깝잖니. 하지만 그 날카롭게 깨진 부분은 오히려 다칠 위험이 컸습니다. 언제 다치게 될지 모르는 물건을 아까워서 간직하는 것은 결국 건강을 해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리할 수 없는 냄비, 전혀 돌아가지 않는 믹서기, 손잡이가 떨어진 머그컵. 이제는 손에서 놓아주세요. 그 물건들이 차지하던 자리에 매일 쓰는 물건들을 더 편리하게 배치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니까요. 정리란 단순히 버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과 공간, 그리고 마음을 다시 정돈하고 비워내는, 삶을 새롭게 설계하는 의식 같은 것입니다. 일상을 보다 가볍게, 더 안전하게 만드는 일은 의외로 단순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최근에 방문했던 최명호 씨의 사례를 통해 그 의미를 전하고 싶습니다. 66세 최명호 씨 댁에는 작은 창고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물건들의 무덤 같았습니다. 고장이 난 선풍기, 작동하지 않는 라디오, 다리가 부러진 의자들까지. 겉으로 보기엔 쓰레기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최명호 씨에게는 모두 언젠가 고쳐서 다시 쓸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은 물건들이었습니다. 언젠가 쓸 날이 오겠지 싶었어요. 고치기만 하면 되니까. 그 언젠가는 그러나 10년이 지나도록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창고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다 최명호 씨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부서진 의자의 모서리에 발이 걸려 중심을 잃은 채 바닥에 쓰러지셨고 그 결과 무릎을 다쳐 2달간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지요. 그리고 병상에 누운 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